자, 긴 연휴가 끝나고 오늘 9월 13일 화요일 시장은 쉬는 동안 나스닥의 급등 때문에 강한 상승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는데 이때까지 모든 게 선반영으로 나스닥의 변동성이 과연 이번에는 멈춰설지 더 이상 하락으로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스닥은 다시 강력한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나스닥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최근에 하락했던 지점까지 근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신용장고 바닥을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다시 안정이 되고 신용장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바닥에서 무지성 매수를 하진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증시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지금은 특정 종목에서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할 것이기에 지금 시장은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회가 될 것이고 상승한다 하더라도 할 게 많으니까 종목마다 계획만 잘 세우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아주 마음 편하게 어느 방향이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안정을 찾아준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여기서 갑자기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기대는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수급도 인위적인 수급이 강할 뿐이라 증시를 장기간 상승시킬 매수세라 생각하지 않아서 오늘은 보유자들을 위한 파티라서 신규 매수자들은 절대 오늘의 상승을 보고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자신 있는 종목, 내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에서만 집중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수 따라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시장에서 좀 먹을 자리가 생길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삼성전자가 4.6%, 7%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전처럼 거래대금이 10조 원 단위로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전자 상승과 함께 이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인위적인 수급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대금은 보시다시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코스닥에서 오늘 그전과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그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서서히 늘어나서 한 방에 당연히 10조 원까지 늘어나진 않을 테니까 좋아질 징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거래대금이 갑자기 평균 7조 원으로 늘어나던가 7조 원으로 늘어났으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7.5조 원, 8조 원, 8.5조 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서서히 거래대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증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요소를 볼 줄 모르시면 거래대금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시의 상승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유한 주식이 없어서 당일 단타만 쳤는데 당연히 갭상승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수 따라서 ETF도 들어가기 어려웠고 종목을 아무거나 들어가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관찰하던 종목들에서 대응을 했는데 오늘 단타로 대응한 게 유신, 단일가가 오늘 풀린 유신과 HP, SP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단타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단일가가 풀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바로 올라가면은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떨어졌을 때 그 반등을 통해 가지고 잠깐 먹을 자리가 생길 것 같아서 오전에 잠깐 찔러 넣었지만 하필이면 변수가 있다면 같은 관련주인 한미글로벌이 좀 많이 빠지는 것을 보고 유신 매매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주가 없고 단독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면 오늘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확보하던가 그리고 추가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때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다음에 뛰어오를 때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다음에 뛰어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을 텐데 한미글로벌이 변수가 되어서 그러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거의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있으면
또 며칠 지나가지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신고가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미 글로벌도 오늘은 하락하지만 또 관심이 줄어든다 싶을 때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와서 뭐 언제라도 신고가까지 올릴 수가 있는 위치에 테마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고점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HPSP는 오늘 돌파 매매로 대응을 했는데 그 전에 고점이 68,000원이었습니다. 68,000원을 뚫어주는 근처. 여기서 심상치가 않아서 68,000원 뚫어주는 근처인 이것도 매매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뚫어주는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적당히 익절을 했습니다. 적당히 익절을 했는데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그 전에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당연히 추가 시세 가능성이 있으며 변수가 있다면은 수급이 이미 이 프로그램의 수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리한 자리를 다 잡아 나가지고 뭐 끝까지 올라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한 번 빠졌을 때 잠깐 휘청거리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한 번 휘청거리는 걸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미 유리한 수급이 유리한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전 거래일에서 저점에서 12만 주 그리고 오늘도 10만 주 가량을 사들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한 7만 주 정도 빠지면서 이렇게 10시쯤만 하더라도 7만 주 정도 빠지던 게 먹을 자리가 생기니까 신고가 근처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이 무식하게 들어오는데 오늘 움직임만 보더라도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고점 뛰었다가 순식간에 폭락시키고 뛰었다가 폭락시키고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게 어차피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설거지를 하던가 아니면 추가 상승을 위한 추가 매집을 위한 단순히 개미 털기던가 둘 중에 한 개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 외국인들이 먹을 자리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하는지 자신이 있는지 끝까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크게 띄워놓은 다음에 또 저번처럼 높은 자리에서 활용을 하던가 어쨌든 간에 지금 활용할 만한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먼저 자리를 많이 잡아서 최고점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겠지만 평균 단가가 33,000원이라면 중간에 이런 캔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버틸 만한 자리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움직이긴 한데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4만원까지 가는 것은 일도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평단이 33,000원 이하라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오전에 고점을 돌파할 때 한 번 눌리는 것을 보고서 49만 5천원에 접근을 했는데 오늘 딱 50만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과 연기금이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종목이라서 그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좀 눌렸을 때 빠졌을 때 매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단순히 50만원 호가까지 분위기를 통해서 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로 단타만 했습니다.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면 단타가 아니라 생각했던 대로 마이너스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단타가 아니라 스윙까지도 봤을 텐데 고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분위기를 이용해서 단타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대응 방법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눌린다면은 그 눌림에서는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욕심을 더 부려서 스윙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눌렸을 때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인기가 있는 종목이 좀 공포스럽게 떨어진다면 요즘에 매수 기회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락에서 용기가 있다면 들어가서 스윙까지도 노릴 수가 있으며 고점 근처에서 활용할 것이면 무조건 단타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시장은 왠지 느낌이 좋은데 내가 관찰하던 인기 있는 종목을 하락에서 과감하게 잡는다면
대박을 노릴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기회 잘 잡으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